내가 한국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 동안 해외에서 풍찬노숙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는다. 우리들 2천만 형제 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에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며 나의 끼친 뜻을 이어 자유독립을 회복한다면 죽는 자로서 유한이 없을 것이다. 국적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동포에게 남긴 전언이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초연함을 잃지 않으며 오직 나라의 독립과 동포의 안녕을 기원했던 대한국인 안중근. 사형 선고를 받고도 당당하게 나의 숭고한 뜻을 알아줄 날이 올 것이라고 했던 그의 기도가 오늘 이루어지기를 바라본다. (1895년) 명성 황후가 시해당하고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강제되었다. 다음해 2월 1일 서울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했다. 대한제국은 허울만 남고 모든 실권은 통감 이토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된다. 1907년 7월 광무 황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평화회의에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세계에 선포하고자 특사를 파견했다. 하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이 일을 빌미로 광무 황제를 강제 폐위시키고 같은 해 8월 대한제국의 마지막 버팀목인 군대를 해산시킨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대항하여 전국 곳곳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일제의 만행을 피해 해외로 나간 애국지사들은 독립운동을 계속 이어나갔다. 1879년 9월 2일 황해도 해주에서 안태훈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안중근 의사. 어린 시절은 청계동에서 학문을 수학하고 활쏘기와 사격수를 익혔으며 천주교 신자인 부모님 밑에서 서양 문화와 학문을 받아들이며 독실한 신자로 성장한다. 안의사의 이러한 성장 과정은 훗날 교육의 중요성에 눈을 떠 진남포에 사문학교를 세우고 이어 돈이학교도 인수하며 교육을 통한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된 밑거름이 되었다. 민족교육 실시에 이어 그는 국채보상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구국운동에 투신하였다. 그러나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면서 국권을 침탈해오자 국내의 구국운동의 한계를 절감한 안중근 의사는 해외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벌이기로 결심한다. 안중근 의사는 서울과 부산, 원산을 거쳐 두만강을 건너서 북간도로 망명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포들의 실상을 살펴보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한다. 그리고 그곳 한인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의병부대를 창설하고 국내 진입작전을 벌인다. 이어 1909년에는 11명의 동지들과 함께 조국 독립을 맹세하는 단지동맹을 맺게 된다. 안중근 의사가 의병부대를 이끌고 두만강을 건넌 것은 1908년 6월의 일이었습니다. 300여 명의 안중근 의병부대는 홍이동 전투를 비롯해서 신화산, 영산 등지에서 일본군과 격전을 벌이며 승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그 포로로 잡은 일본군을 석방해주면서 오히려 안중근 의병부대의 실체가 발각되면서 결국에 일본군의 습격을 받아 안중근 의병부대는 어렵게 전투를 벌이다가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연해주로 돌아온 안중근 의사는 의병 재기를 위해 여러모로 노력을 했지만 의병을 다시 모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같은 상황에서 뜻을 같이 하는 11명의 동지들과 함께 왼손 약지를 단지하여 대한독립을 맹세하고 후일 의병을 다시 일으킨다는 결의를 했던 것이 바로 1909년 초 단지동맹이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마침내 역사적인 운명의 날이 밝았다. 수천 명의 인파가 모여든 하얼빈역은 군악대의 환영곡과 일장기를 높이던 일본인들의 요란한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잠시 뒤 러시아 고관들의 영접을 받으며 이토가 기차에서 내리는 걸 확인한 그는 주저없이 방화쇠를 당겼다. 안중근 의사의 손을 떠난 총알은 한 발 한 발 정확하게 이토 히로부미를 명중시켰다. 한국과 중국을 유린하던 침략자 이토가 최후를 맞이하는 순간이었다. 의거가 일어나자 국내외에서 안희사를 살리기 위한 구명운동과 재판에 대비한 의연금 모금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일본은 외국인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의거의 정당성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변호사 선임을 막고 일본인 관선 변호사를 붙이는 등 불법적 재판을 강행해 갔다. 내가 이토를 죽인 것은 한국 독립투쟁의 한 부분이요, 또 내가 일본 법정에 서게 된 것도 전쟁에 패배하여 포로가 된 때문이다. 이토를 살해한 후 나는 국제재판에 나가서 이토의 죄악을 일일이 진술하고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세계에 알릴 생각이었다. 1910년 2월 7일 오전 9시 관동 도독부 지방법원 형사법정 첫 공판이 열렸다. 안중근 의사는 검사 신문 때와 마찬가지로 공판 과정에서 당당하게 일제의 만행과 이토의 죄상을 만천하에 공개하고자 하였지만 일제는 그런 기회를 결코 허용하려 하지 않았다. 일본은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의 목숨을 담보로 끝없는 회유와 협박을 하며 이토를 오해해서 쏘았다는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오직 동양의 평화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의거했다는 뜻을 밝히며 만국 공법에 의해 전쟁 포로로 대우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주장은 안흥칠 역사와 더불어 옥중에서 저술한 동양 평화론을 통해 잘 나타나 있다. 짧은 안의사의 생애 1879년에서 1910년까지의 만 30년 6개월 동안 사신 그 삶의 역정을 본인 자신이 육필로서 기록한 것이 안흥칠 역사였습니다. 이러한 그 안흥칠 역사를 통해서 안의사의 그 위대한 또 안의사의 나라 사랑하는 그러한 그 정신을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동양평화론은 사실상에 있어 짧은 길, 열흘 만에 그 일부분을 기술하셨는데 우선 서문과 전감 일부분만 기술하시고 나머지 5편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셋째 번인 현상, 넷째 번인 복선, 5째 번인 소위 문답, 이러한 것은 다 저술하지 못하시고 쓰지 못하시고 순국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아있는 서문과 전감 일부분만 가지고 안의사께서 생각하셨던 그 사상, 모든 사상의 총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깊은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1910년 2월 14일 일제는 안의사에게 사형을 언도했다. 사형 언도를 받은 의사는 일본에는 사형 이상의 판결은 없느냐라며 미소를 지었다. 이 소식을 접한 안의사의 어머니는 정근, 공근 두 동생을 보내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라는 말을 전했다. 안중근 의사는 뉘순 감옥에서 저술뿐만 아니라 귀중한 옥중 육필을 세상에 남겼다. 육필의 내용들은 안의사의 높은 기상과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일본인 관리들조차 안의사를 경외하였다. 1910년 3월 26일 뉘순은 새벽부터 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흰색 명주 한복을 입고
정중히 의자에 앉은 안중근 의사는 형무소장에 남기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 아무것도 남길 말이 없다. 다만 내가 한 일은 동양 평화를 위해서였다. 한일 양국이 협력하여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그것을 위해 기도를 올리고 싶다라며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가운데 기도를 올렸다. 처형대에 오른 마지막 순간까지 안 의사는 한국 독립과 동양 평화를 염원하며 최후를 맞이하였다. 일제는 두 동생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안 의사의 유해를 인도하지 않았다. 의사의 묘소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그곳이 한국인들의 독립운동 성지가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안 의사의 유해는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도록 미순 감옥 괴수묘지에 묻혔고 아직까지 그 정확한 위치를 모른 채 고국으로 송환하지 못하고 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고 1910년 3월 26일 순국한 안중근은 32살의 청년이었다. 그의 살신성인한 나라 사랑 정신은 이후 조국 독립운동의 표상이 되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안 의사의 의거는 강호규, 김상호, 나석주, 이봉창, 윤봉길 등의 모든 한국 독립운동가들에게 그 고결한 뜻이 이어져 내려왔다. 어린 시절 인연을 맺었던 백범 김구는 안중근 의사를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받들었다.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인간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의 평화정신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과 평화를 꿈꾸는 전 세계인의 가슴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